학원을 선택할 때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너무 아이한테 의견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시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안 가려고 하는 아이를 억지로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선택을 아이들에게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학원 선택을 과연 믿고 맡겨도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가장 정확한 것은 아이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학원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시기별로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되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상에서는 제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부모님보다 아이가 학업 의지가 강하고 영어나 수학 같은 어려운 과목들을 할 때 심화까지, 어려운 좀 힘든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향이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과 선행 진도가 얼마나 나갔냐, 지역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 선생님이 공부를 또 가르쳐 주다 보면 이제 이 친구의 부족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최근에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거치면서 칭찬에 익숙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적하면 이걸 자신의 공격으로 여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내에서 좀 공부 잘한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 타인의 지적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게 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경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3번째는 자기 주도성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면 학원 숙제만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숙제 외에도 자기가 뭐 문제 풀다가 또는 단어를 외우다가 또는 수업을 듣다가 내가 좀 잘 안 된다 싶은 좀 취약한 부분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그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킨 거 외에 자기가 스스로 또 보강해서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아이들, 이걸 해결할 방법을 모르면 스스로 먼저 나서서 질문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아이들 아주 극히 일부겠죠. 학업 의지가 강하고 학원 선생님의 지적을 수용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아이들, 자기 주도성이 강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의견은 일단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문제는 이런 성향을 자녀가 갖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요즘엔 또 아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 판단에 맡기시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다행히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잘 이루어지고 비교적 진학 준비가 좀 잘 되었다 하는 아이들은 상당수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원 선택에서 좀 부모님의 의사를 따르는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뭐 전부 다 그렇다 이게 아니라 좀 이런 경우가 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편한 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한 학원이 뭐냐면 관리가 소홀한 학원, 숙제 관리, 수업에 대한 관리, 이 성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한 학원, 또는 잘못해도 혼내지 않는 학원, 숙제가 적은 학원. 이제 아무래도 이런 학원들이 좀 편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이 실력이라는 게 향상되려면, 그러니까 이전보다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자신의 한계를 이겨낼 양을 주고 그걸 격려하는 곳, 관리가 철저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위권 학생이라 하더라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직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학원 보내시는 이유가 미리 좀 준비시키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고등부 경험도 많고 좀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그걸 생각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기에 적절한 고등학교 와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요때 요 정도는 꼭 하고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대입 준비에 적합한 적절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해야 될 양 또는 아이들마다 또 그 양과 속도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가르쳐 본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한다는 건 자신에게 맞는 학습량과 속도를 판단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극상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남들보다 실력이 향상된 이유가 공부 재능도 있겠지만 힘들어도 자기 한계와 싸울 수 있는 성향을 보통 갖고 있었고요. 자신의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지 아닌지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요 나이 때는 알아보기가 어렵고 고등학교 가야 알아요, 사실.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전제는 아이의 실력에 맞는 과제를 줄 경험과 경력과 진정성이 있는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학원, 강사분을 선택해야 되고 학업이 부모님이 아닌 학생 자신의 목표가 된다는 전제 아래 지도를 해야 또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겠죠. 만약 아이가 학업에 마음이 없다, 공부에 뜻이 없다, 이걸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이런 경우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한다고 애들이 말은 하지만 사실 대충 하는 척 하는 아이들이 제 경험상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런 경우, 이게 딱 드러났을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학원을 저는 보내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만 보내시고 학원을 일단 다 끊어보세요. 좀 그런 단호함을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사교육비를 투자할 가치가 없잖아요. 이걸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걸 혼내듯이 얘기하지 말고 상황 자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내가 이 학원을 왜 다녀야 되는지, 입시 공부가 본인에게 정말 왜 필요한지, 이 학원에서 무엇을 얻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학원을 다 끊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하셔서 가야 할 어떤 이유, 아이만의 이유가 찾아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꼭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게 저는 최근 한 3년 사이에 많이 느낀 건데 교육열이 강한 학군이 센 지역조차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학원들 중에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좀 놀아주도 수업하는 학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게만 다니게 하는 거죠. 근데 성장을 위해서 그 연령에 맞게 과제를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분 좋게 칭찬해주고 놀아주고 부모님들께는 잘한다고 상담하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곳들이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고등부 내신 수능을 이제 가르치지 않는 학원들. 그러니까 이런 학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고등부 가서 이제 내신 수능에 대한 책임이 없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만 신경 써서 마케팅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이 학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의 학원들 중에서 일부 그런 학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곳이 왜 많을까요? 물론 이게 진정성 있게 지도하시는 학원 선생님들도 많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진정성 있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소신 있게 이렇게 학원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위기예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놀아주는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거기서 이제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듣고 큰 거예요. 특히 요즘 뭐 초등학교에서도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잘 안 하시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칭찬만 듣고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려고 선생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걸 이제 불쾌하다는 반응부터 먼저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보통 어떤 반응이시냐면 한 번도 그런 평가를 들어본 적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지도하려는 정말 각 지역의 제야의 고수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 애들 못 가르치겠다. 풀넘도 하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오면 사실 이미 망가져 있건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어서 개선이 되게 힘들고 입시 시스템 자체가 요즘은 역전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또 욕심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욕심은 많고 습관은 잡혀져 있지 않고 학습의 기본기도 잡혀져 있지 않고 그럼 고등학교 와서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학원들이 왜 많을까? 요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의견에 끌려다니면서 학원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고 아이에 대한 칭찬으로 기분 좋은 상담만 해주는 학원에 끌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전엔 안 그랬냐고요? 어, 물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먼저 믿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좀 한 20년 이상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요즘 아이들 좀 이상하다. 예전과 다르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이제 그 이면에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과 마인드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최근에 확 바뀐 게, 한 3년에서 5년? 제가 느낀 바로는, 좀 많은 변화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 학교를 가면 요즘에 이제 뭐 초등 선생님들이 교권 붕괴, 또 사실상 생활 지도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적을 하고 싶어도 지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불쾌하실까봐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도 말씀을 못 하세요. 이거 학원 선생님들 똑같아요. 학원은 더 그럴 거예요, 입장이. 서비스업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단점이 있어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집에서는 우리 아이만 보니까 부모님들이 못 보는 부분을 밖에서는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집에서는 부모님 우리 아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것만 훈육을 하시면 되는데 밖에 나가면 단체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친구가 상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생활 지도도 있을 거고, 생활 지도 면에서 지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학습과 관련된 피드백을 원하면 상대적으로 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학원 선생님들이 지적해야 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또는 좀 되게 이제 점잖으신 부모님들은 정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놀라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지적을 받으면 이걸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학원이나 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딱 하시면은 그 분은 굉장히 각오를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이들 단점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상담할 때. 근데 말을 한다는 건 여러 번 고민하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걸 얘기해도 될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민원이 들어올까봐 두려워하시고 학원 선생님들은 애들이 나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선 얘기를 해야겠다. 또는 이 친구가 이 학원 안에서 수업에서 너무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말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듣게 되시면은 일단 불쾌하시기보다는 그 선생님 판단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의견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가 혹시 그런 면이 없는지 솔직하게 조금 의견을 좀 요청드립니다 하시고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컨설팅하면서 이게 진단을 이렇게 해보면 이 친구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했던 책을 다른 학원에서 공부했던 책을 가져와서 보면 테스트한 결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봐요. 학원 선생님과 상담을 해봐라. 그러면 너무 잘한대요. 근데 제가 진단해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알지만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특히 아이가 뭐 다닌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대부분 그런 학원들 애들 6개월, 1년 이상 다닌 학원들인데도 애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정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결과들이 나와요. 그때 충격 먹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다고 그러고 왜 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는 안 나와?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와? 물론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정보가 없어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학업에 대한 준비를 못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그런 분위기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도움이 되는 상담은 자녀의 칭찬도 좋지만 부족한 점도 발견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의논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피드백 받으려고 가는 곳이 학원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학원 이제 자기한테 조금 한계를 자기 어떤 인내력의 한계를 요청하는 그런 학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다니기 싫으니까 이제 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 반 분위기가 안 좋다든지, 뭐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기 싫은 건데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숙제가 너무 많다든지,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아이만만 믿지 마시고 크로스 체크를 하세요.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숙제가 힘들다고 징징대면 학원에서 주시는 양이 적절한지 상담을 해보시고 적합하지 않다면 이건 당연히 조정을 해야겠죠. 근데 물론 이걸 적합한지 아닌지 부모님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진단을 받거나 여러 학원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 쪽을 찾아오시든가. 아무튼 학원이 제시하는 양이 적절한데 아이가 힘든 걸 못 참는다면 아이의 모든 학원, 대학 입시 관련 학원을 다 그만두세요. 그리고 대학에 갈 거면 열심히 하라고 하시고 그 길이 맞지 않으면 대학 진학 말고 다른 진로를 찾아보자고 하세요. 저는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술을 배우러 가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 공부가 맞지 않으면 꼭 대학 안 가도 된다. 사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기술직을 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 기술직이 그 학생의 재능과 어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애들한테 딱 이런 얘기는 해요. 기술은 뭐 쉬운 줄 아냐. 그러니까 어디든 쉽고 편한 곳이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누구나 처음이라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공부보다 다른 어떤 기술, 뭐 요즘에 뭐 애들 좋아하는 뷰티, 뭐 노래, 운동 등 더 재능이 있다면 그게 더 잘 맞다면 그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는 게 일단 맞아요. 근데 어디 가서든 편하고 쉬운 곳은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실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 입시 공부가 힘들어서 대충 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입시 관련 일도 하지만 대학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아이가 소신을 갖고 그 일에 되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저는 응원하고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녀에게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어른들이 제공해야 될 중요한 어떤 방향이 뭡니까?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된 이후에 독립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대학에 목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대학 간판은 독립을 위한
특히 경제적 독립에 조금 더 유리하게 갈지도 모른다라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대입 준비를 제대로 시키시려면 아이 스스로가 그 입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억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영상이라서 좀 길게 하고 싶긴 한데 아무튼 주제 좀 벗어날 수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거나 아니면 상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컨설팅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부모님들 계세요. 특히 어머니들. 그러니까 엄마의 인생을 희생하고 키웠어. 그리고 아이가 정말 성실한 상위권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고등학교 올려보내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딱 보내보니까 아이의 학업이 엄마가 기대했던 상위권은커녕 최저 학력도 되지 않고 기본적인 공부 습관마저 엉망이었고 학원 숙제에 그동안 답지를 베껴왔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뭐 발견했겠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학원에서 솔직한 상담이 안 이루어지면 또 애가 만약에 숙제를 속이면 이게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 기존에 보냈던 학원들로부터 자녀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요즘 되게 많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정말 그 컨설팅하면서 놀라웠던 거는 오히려 너무 잘하고 있다. 문제 없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학원, 관령 학원 보낸다 하더라도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방치하실 건가요?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상담 사례를 제가 분석하면서 느낀 건데, 그나마 좀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 발견되면,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발견되는 게 좋아요. 사춘기 전에요. 그러면 이제 학업이든 태도든 문제가 발견되면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또 함께 아이를 설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발견된 애들은 굉장히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숙제를 속여왔거나 아니면 속이진 않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면 수학을 되게 많이 했대요, 중학교 때. 근데 그 친구 나중에 보니까 수학 문제를 쉬운 것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는 안 풀어요. 안 풀고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학원에 숙제를 냈다면 뭐 친구들하고 학교 가서 같이 풀거나 그럼 이제 발견되기 힘들겠죠. 그죠? 아니면 뭐 일부 아이들은 답지를 뺏겼거나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학을 잘하려면 내가 안 풀리는 문제에 일정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하고 고민을 해야 이 수학 사고력이 발달하는데 얘는 그런 게 너무 싫으니까 쉬운 문제만 계속 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앉아 있으니까 공부를 한다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빨리 발견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아이랑 대화를 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좀 빨리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습관과 성향이 이미 부모님과 선생님께 솔직하지 않은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또는 게으르거나.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성장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시 공부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것보다는 성장에 필요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인이 돼서도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성장에 필요한 좋은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 선택부터 아이 의사에 무조건 끌려다니시기보다 명문대를 보내겠다 또는 최근에 뭐 의대를 보내겠다 이런 집착보다 아이가 올바른 태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부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아이들을 만나고
공부를 아주 잘한다 주변에서 정말 저 집은 너무 부럽다. 애가 잘해서 부럽다 하는 아이들부터 그렇지 않은 아이들까지 개선할 점이 없는 아이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겨내느냐,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이겨낸 친구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버텼니? 넌 어떻게 이렇게 버텼니?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엔 엄마가 이겨내라고 해서 버텼고 왜냐면 도망가고 싶은데 엄마가 빼주질 않으니까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좀 편해지더래요.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이 왜 그렇게 시키셨는지 고등학교 가서야 이해가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그 순간은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이게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아이들은 지나 보니까 또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아이 의견을 존중해서 아이가 힘들다고 징징댈 때 이렇게 좀 편한 학원을 옮겨주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편한 학원을 옮겨줄 때 부모님하고 아이가 대학에 대한 뭐 욕심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욕심은 있는데 편한 곳으로 옮겨. 그러면 이제 그 이후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학원을 보내실 때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학원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니도록 그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 외에 특별한 교육을 더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당연하게 느끼거나 부모님을 위해 내가 그래 다녀준다. 엄마를 위해 내가 다녀준다. 베푼다는 생각으로 다니게 되면 아이가 성의 없이 숙제를 베끼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의 없이 숙제를 베끼고 그게 속이는 거라는 의식도 없이 당연하게 그렇게 몇 년을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지만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녀의 성적이 아니고 학원 정보도 아니에요. 아이와 태도와 습관부터 점검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더라도 교육 효과가 크고요. 아이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고 공부를 시키고 계신지 부모님들이 한 번쯤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대입 준비에 대해서 애매하게 훈육을 하시고 자녀가 부모님을 속이고 감사할 일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성실한 태도와 가치관까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학원을 잘못 보내면.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는 것부터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 교육 환경이 잘못하면 아이들을 이런 방향으로 또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게 어른들의 책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 또는 학교,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기타 교육 관계자분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